추가적으로 공원 중간에 만들어줬죠. 보행자들이 잘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예전에는 차량 중심이랑 보도블럭이 좁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많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줬고,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진행해 주는 건데, 우리 미디어 폴이라고 해서 강남대로 가보시면 미디어를 세로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쭉 올려놓는 그게 있거든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런 거예요. 요거 이제 미디어 폴이라고 해서 요걸 이제 세워주는데 14개가 여기 들어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4개. 네, 요렇게 해가지고. 높은 건물. 여기 이제 국가 땅에 심어가지고 이제 짓는다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광고판 자유 표시 구역이라고 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쪽 위주로 해서 광고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호재입니다, 호재. 그러니까 왜 호재냐면, 광고판이 만들어지면은 기존의 다이소 건물의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1억 들어왔다. 근데 위에 광고판을 씌우잖아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임대료가 1억이 더 들어와요. 서울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보면 테란로 쪽에 건물, 거기가 이제 원래 1억 2천 임대료 나온 게 있는데 광고판 달고 나서 1억 2천이 추가적으로 더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졌겠죠. 원래 3%였는데 6% 수익률이 나오고 세팅해가지고 400억에 엑시트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임대료가 훨씬 더 많이 높아질 거고, 그러면 그 광고를 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은 누가 있을까? 얼마 정도 받을까? 그걸 또 조사해보면 광고 30초 광고를 100번 하는데 100회 송출하는데 이제 월 1,500 정도 줘야 되더라고요. 이건 제가 직접 문의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그러면은 1시간짜리 광고를 하나 올리는데 1,500만 원인데 최대 몇 개까지 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 25개까지는 할 수 있다더라고요. 우리가 24시니까 하여튼 뭐 자르고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면은 이제 광고업체 입장에서는 월 3억 정도 돈이 들어와요. 거기서 건물주한테 임대료를 1억 5천 정도 더 주고 나머지는 자기 마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이런 거는 건물 자체에서 내부. 근데 추가적으로 전광판이 달려버리면은 임대료가 확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이나 저런 데 가보면 그랜드 조선에 거의 다 막아놓고 광고판을 설치한 이유가 이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좀 생기면 되게 멋진 라인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임대료가 올라가고 수익률이 좋아지면 당연히 건물값이 올라가니까 이런 데가 가격이 쫙 치고 올라가면은 이제 저런 데까지 퍼지지 않을까. 기존 요 건물 위에 생긴다는 말씀이세요? 건물에 이제 붙여서 아마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주거지가 있어서 그렇죠. 불빛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 때문에 안 되고, 저기 반 잘라서 호텔 라인 있죠. 저쪽 라인들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여기 떼보면 건축물 대장이 아예 없어요. 거의 대부분 없어요. 옛날 모습 하나 올려드릴까요, 제가? 이거 사진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50층씩 3개 층밖에 안 지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랬어요. 천물점 이런 거 되게 낙후된 라인이었다 맞아요, 보시면 됩니다. 네. 이쪽으로 가실까요? 네. 그래서 보면 다 창고처럼 돼 있어요. 건물이 안 이쁘고. 네, 다 판넬이에요. 이것도 설명할까요? 이거 푸르지오 도원도 원래 이 자리가 KT 부지였거든요. 이쪽에. KT 부지? 네, 그리고 이 도로가 원래 막혀 있었습니다. 원래 사도였거든요. 그래서 막혀 있었는데, 우리 인허가 받을 때, 건물 지을 때 대부분 마지막에 교통 영향 평가라고 받는데, 그거를 설계 단계에서 교통 영향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지을 때 관에서 통과해주는 시스템이 한 10몇 개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 교통 영향 평가가 있어요. 근데 푸르지오 도원이 들어오면 KT 있을 때는 민원인이나 직원 몇 명 왔다 갔다 하겠지만, 아파트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차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로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되게 불편했고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서 요거를 확장시켜라. 네. 그래서 이제 푸르지오 도원 시행해서 요 도로 자체를 300억에 매매했어요. 300억. 이거는 부동산 디스코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버스 종점 자리는
여기 아닌가? 버스 정점은 여기서 좀 더 가야 됩니다. 좀 더 가야 네. 거긴 헬센터. 아 저거예요. 아 저기. 절로 가봐요. 네네. 그래서 사실 땅 주인 입장에서는 되게 횡재죠, 횡재. 그렇네요. 안에 있는 땅인데 엄청난 돈으로 내. 땅 주인 입장에서는 땅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아무도 안 사가는 땅. 와 진짜네. 근데 이제 300억에 엑시트했죠. 이유는 바로 옆에 아파트가 들어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왜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런 땅을 매매해야 되냐? 교통 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 억울한 게 원래 시작과 동시에 영향평가를 받으면은 저런 걸 미리 작업해서 매매를 하면 되는데 그게 단계가 후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허가 안 나오면 이걸 아무도 입주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싸게 매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광안자이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땅만 전략적으로 미리 사가지고 이제 시행사 오면은 붙으면은 비싸게 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결론은 이 돌아가는 판이랑 땅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 도로가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쁘네. 아, 근데 또 시행사 입장에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게 자기네들은 이렇게 이쪽 라인으로 해서 상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해서 이익을 취해요. 그럼 미리 좀 사실 거예요. 네? 시행사에서는 미리 좀 사실. 시행사에 몰랐겠죠. 왜냐면 저 뒤에도 도로 접해 있으니까 인허가 될 줄 알았겠죠. 큰 도로가 있으니까. 네. 아니면 미리 알아서 샀었을 수도 있고. 미리 알아서 샀었지만 매도인이 비싸게 부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소문 다 날 거 아니에요. KT 부지를 뭐 푸르지오에서 매매했다. 그러면 내 땅이 반드시 필요할 건데 시세가 여기가 뭐 5천이면 1억 부를만 하죠. 걔네들은 반드시 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상승장 무슨 뭐 하락장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건물을 보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파트 시장을 참고해서 설명드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내가 만약에 다이소 건물을 들고 있다. 그러면 저게 얼마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얼마인지 어떻게 하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내 건물을 산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다이소 건물 옆에 다비치 안경 저런 게 얼마에 나왔다라든지 거래가 됐다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서 알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맞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일반인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가면 이제 이거를 사는 사람 있잖아요. 다이소를 사거나 다비치 안경을 사거나 요 경동림뷰 2차 자리 그쪽에 상가를 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 뭔가 필요해서 사잖아요. 크게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 다이소를 사서 월세 받을 사람. 두 번째는 지금은 아파트가 지어졌지만 경동림뷰 2차 아파트를 지을 사람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상가는 대부분은 월세 받을 사람이 상가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은 상가를 사서 부셔가지고 주상복합을 만들어서 분양해야지 하는 건설사가 살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오설록처럼 자기가 사업용으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숙박시설을 한다든지 카페를 한다든지 뭐 화장품을 판다든지 뭔가 사업용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비싼 가격을 찍어주는 사람들이 어떻냐면 월세 받을 사람, 땅 사서 건물 지을 사람, 그 다음에 사업할 사람. 누가 비싸게 살 것 같아요? 2번 아니면 3번이 제일 비싸게 삽니다. 왜냐면 월세 받을 사람이 사는 거는 그 땅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월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가 되거든요. 비효율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지을 사람이 제일 땅을 비싸게 사는 경우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저기 경동림뷰 2차가 분양가가 평균 분양가가 한 10억 5천 정도 잡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10억 5천 뭐 30평대 10억 5천 비싸네 싸네 하고 덥잖아요.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10억 5천의 가격 중에서 대지비 얼마, 건축비 얼마 분리해서 보거든요. 대지비가 얼마였냐면 한 5억대 정도 합니다. 근데 이 대지비가 5억인데 그러면 대지 면적이 얼마냐 하면 평당 땅값이 나와요. 그럼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건설사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한테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장사를 하잖아요.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최소 한 20%는 남아야 됩니다. 최소. 그러면 1억 5천에서 20%를 빼면 1억 2천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동림뷰 2차 분양하는 걸 보고 요 동네는 이제 땅값이 1억 2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네가 실제로 1억 2천대에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1억 2천이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동 리인뷰보다 더 빨리 분양했던 게 뭐가 있냐면 해운대역 푸르지오거든요.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은 거기 땅값을 딱 계산해 보면 1억 정도 나와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분양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거를 살 수 있는 토지 매입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을 보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또 아파트 미분양이 줄어들다 보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익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동네에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그냥 상가를 보지만 저는 이제 상가를 깔고 있는 땅을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요 동네는 1억 2천 정도까지는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과연 이 1억 2천짜리가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아파트가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땅값이 오를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해줄 게 뭐냐면 저기 해운대 교외 자리에 이제 르엘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 좀 이따 보러 갈 건데 그게 분양이 잘 되면 요 동네가 가격이 또 오를 거예요. 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기 아파트가 10억 5천에 분양했을 때 땅이 1억 2천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수영구도 10억 5천 분양 예정이 10억 5천 이상 분양했잖아요. 근데 땅값이 더 싸요. 르엘 센텀 르엘 보면 84 기준으로 13억에 분양했는데 그 인근의 땅값이 평당 8천 정도, 뒷블럭은 4, 5천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매력 있어졌고 대신에 월세는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남천동 또 광안 드파인이 12억대 분양했고 남천 서밋이 16억대 분양했는데 땅값이 되게 싸요. 그냥 5, 6천 정도 합니다. 뒷블럭은 3, 4천 정도. 그래서 건설사가 저는 다음 타순으로 이제 남천동을 볼 것 같고요. 다음으로 또 뭐가 있냐면 촉진구역 있죠. 촉진 3구역. 이게 12억, 13억 분양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땅값이 4천, 5천이에요. 거기도 저는 좀 저렴한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물었을 때 이제 해운대가 오를 거냐 했을 때 이제 르엘이 들어오면서 교외 부지 르엘이 들어오면서 오를 것 같은데 그까지는 조금 남았잖아요, 시간이. 근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촉진이 들어오는 부전동 일대라든지 분양이 성공했던 르엘 쪽 재송동 일대나 남천 서밋 일대의 남천동 일대 요런 데가 지금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저 같은 투자자들은 그쪽을 먼저 갔다가 거기가 어느 정도 오르면 이제 다시 해운대를 관심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